그날 저는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차기계 돌아가는 소리 너머로 뭔가 날카롭고 단단한 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기계에서 뭔가 튄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사람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절대로 다른 소리랑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차 문을 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뛰어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 한 여자가 젊은 여자의 뺨을 내리치고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맞는 사람은 피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맞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지금도 자다가 눈에 밟힙니다. 저는 그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당신 그때 무섭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울 틈이 없었습니다.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말했어요. 딱 3글자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낮고 무겁게 나간 건 살면서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평소 저는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밝고 가볍다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제 목소리가 저한테도 낯설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눈이었어요. 오래 감춰온 게 있는 사람의 눈,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사모님. 아니, 그게. 그 말 한마디에 10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격리를 맡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말수도 적고 눈도 잘 못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고 했거든요.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월급도 넉넉하게 챙겨줬습니다. 명절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저도 몇 번 마주친 적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를요. 그 여자가 회사를 그만둔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책상을 비우고 연락처도 끊고 그냥 사라졌어요. 처음엔 개인 사정이 생겼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다는 거려. 그 여자가 사라지고 며칠이 지났을 때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그냥 식탁 앞에 털썩 앉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말이 걸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 돈이 사라졌다고. 얼마나요? 라고 물었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뜸을 엄청나게 들이더니 겨우 말했어요. 50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직원들 월급이었고 거래처 신뢰였고 남편이 젊음을 다 바쳐 30년간 쌓아온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새벽까지 앉아서 서류를 뒤졌어요. 저는 옆에서 차를 끓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장 뭔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여자가 워낙 철저하게 사라졌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끊고 거처도 옮겼어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온 거라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측은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흔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었어요. 계좌 이동 기록, 위조된 서류 흔적, 거래처 증언들이 조각조각 남아 있었거든요. 당장은 잡을 수 없었지만 그 자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시기를 절대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저도 억지로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냥 살았어요. 그날 세차장에서 맡고 있던 사람이 제 며느리라는 걸 알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뒤 며느리가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거기였어요. 집도 잃고 빚도 생기고 남편 따라 가진 게 하나도 없어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버텨보자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세차장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겨울엔 손이 터지고 발이 얼고 몸이 먼저 망가져요. 그 일을 그 아이가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 살자고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서고 싶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도 저는 모른 척 근처를 지나가는 척하면서 그냥 얼굴 한번 보러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며느리 손에 들려있던 핫팩이 아직도 눈에 밟혀요. 다 식어서 차가워진 핫팩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그냥 싸움 말리고 끝내면 됐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 며느리한테 손을 댄 이유, 그 모든 게 어딘가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직감이 아니었어요. 형사분이 처음엔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말하고 10년 전 사건 얘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 수사 기록이 다시 열렸고 미제로 묻혀있던 그 사건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뭘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 손이 너무 차가워서 잠깐 감싸줬는데 온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오래 거기 서 있었던 건지. 나중에 다 설명해줬을 때 며느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진짜 무서우셨겠다. 아니요. 그때는 안 무서웠어요. 경찰서에서 그 여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모른다고, 기억 없다고, 억울하다고 그 세 마디를 돌아가면서 반복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흔적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계좌 이동 기록은 남아 있었고 위조 서류 원본도 나왔고 증언들도 하나씩 모였어요. 자료가 쌓일수록 그 여자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건 계좌 내역이 전부 출력됐을 때였어요. 그 숫자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 여자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돈 아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저질렀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훔친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은 거라고, 인생을 바꾼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고 피해 규모도 컸으니까요. 50억 횡령의 서류 위조, 도주, 폭행까지 더해졌습니다. 판결은 징역 20년이었어요. 선고가 나는 날 저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끝까지 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억울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선고 내내 그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한때 저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혼자 아이 키운다는 말에,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마음이 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이겼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상처가 겨우 봉합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랑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절대 쉽게 주지 말자. 그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그날 밤에서야 정리된 거였습니다. 힘들게 벌어야 그 무게를 알고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랬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었으니까 써도 죄책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 돈 뒤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 여자는 끝내 몰랐을 거예요. 우리 아들도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알아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쉽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세차장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손이 트는 날에도, 혹한이 내려앉은 날에도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리고 싶었지만 참고 지켜봤어요. 그 아이한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도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성공에 들떠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봤고 바닥을 찍어봤고 그래도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스스로 설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사겠다고. 자기가. 식탁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어갈 때쯤 며느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귀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기쁜 건지, 울컥하는 건지, 미안한 건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힘들 때 아무것도 못해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세차장 바닥에서 차가운 핫팩을 쥐고 서 있던 그 모습도 같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식당 화장실에 가서 실컷 울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집이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 퇴근도 빨라졌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랑 손잡고 동네를 조용히 걷습니다. 많은 걸 겪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사람이에요. 돈도 집도 아니고 끝까지 옆에 있는 건 사람입니다.